김포도시철도가 28일 새벽 정식 개통합니다. 두 번이나 연기했던 일들을 뒤로 하고 김포의 교통 환경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후 김포시가 기대하는 교통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하영 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봅니다. 부천 지역 열병합 발전소의 쇳가루 분진 주민 피해와 관련해 보상 방식과 기준을 두고 주민들과 발전소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화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잇따르면서 인천시 방역당국이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철도가 28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두 번의 개통 지연으로 아픔을 겪었던 김포도시철도, 지금은 달릴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는 개통을 앞둔 김포도시철도 특집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포도시철도를 향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 때문일 텐데요. 시민들은 개통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두량짜리 김포도시철도가 이용객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 지역 사회의 수건, 김포도시철도가 28일 드디어 개통합니다. 지난 2014년 주민들의 염원을 안고 첫 삽을 뜬 김포도시철도. 하지만 두 차례 개통 연기로 시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아픔을 뒤로하고 개통하는 김포도시철도. 시민들은 나아진 교통 여건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9호선 타러 갈 때도 그렇고 저희는 김포공항을 자주 애들도 공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훨씬 편하죠. 지금 남편이랑 오면서 그렇잖아도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는 2량으로 한 번에 최대 23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9월 현재 김포시의 인구는 약 43만 명. 일부 시민들은 김포도시철도가 출퇴근 시간에 몰려드는 이용객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지금 여기 신도시에 사람 많죠. 네. 신도시에서 김포항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전철 둘량 가지고는 모자라요. 안쪽에서 서울로 출퇴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면 과연 걸포나 여기 서울 풍무 쪽에서는 잘 이용 가능한 공간이 남을지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의 성공 개통을 자신했습니다. 나아가 안전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개통 이후 개선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관련 공인된 검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다 받았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운영사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또 제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다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김포도시철도, 김포도시철도가 드디어 달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포도시철도가 개통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개통까지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 두 번의 개통 지연 사태를 겪으면서 김포 시민들의 분노도 높았는데요. 김포도시철도 개통까지의 지난한 과정들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초 김포도시철도 개통일은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하면서 개통은 이듬해로 미뤄졌습니다. 노방공사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된 것은 지난 2016년 레미콘 파동 때부터 일정 부분 감지할 수 있었고 김포시가 다시 약속한 개통일은 8개월 후인 2019년 7월 27일. 하지만 개통은 또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이번엔 안전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더 안전한 또 완전한 검증을 요구받았습니다.
개통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 차량 떨림 현상. 김포시는 차륜을 깎고 방향을 바꿔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개통 지연으로 뿔난 시민들의 분노까지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저희들 믿게 해주시고 정말 시민을 시민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책임 있는 모습 저희가 정말 기다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해진 최종 개통일은 2019년 9월 28일. 잠정 합의했던 9월 28일 개통 일정이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확정 일정으로 지금 마련되었기 때문에 두 번의 개통 지연 끝에 오는 28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김포도시철도. 이제 시민들을 태우고 안전하게 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도시철도의 역은 모두 10개입니다. 김포 양촌을 출발해 구례와 마산, 사우 등을 거쳐 김포공항을 연결합니다. 김포공항역에서는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로 환승할 수 있는데요. 도시철도를 타면 구례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배차 간격은 약 3분. 김포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함께 김포시는 도시철도 개통에 맞춰 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합니다. 버스와 김포도시철도 역사 간 환승 체계를 중심으로 개편했는데요. 한강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는 모든 마을버스 노선이 이 도시철도 역사와 연결됩니다. 북부권역의 마을버스 노선도 개편되는데요. 83번과 86의 1번, 공영 하군, 30의 2번, 31번은 구례역으로 연결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노선이 개편됐는데요. 달라진 버스 노선은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김포도시철도가 개통하면 김포시 교통체계도 확 달라집니다. 김포시가 그리는 교통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하영 김포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김포도시철도가 오는 28일 드디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개통하면 김포시의 교통 체계도 확 바뀔 텐데요. 김포도시철도 개통 후 김포시가 기대하는 교통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하영 김포시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옆에 정하영 시장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8일 김포도시철도가 드디어 개통합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현재 개통 준비 지금 잘 되고 있나요? 7월 27일 개통 예정이었던 것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또 혼란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 영업시운전 과정에서 국토부가 안전의 문제로 해서 개통 지연의 이유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영업시운전 또 종합시험 운행 결과 보고서 그리고 최종 국토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까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9월 28일 날 05시 30분에 출발하는 그 열차의 마무리 단계를 지금 운영사에서 김포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두 번의 이제 개통 지연이 있었잖아요. 이제 지난 개통 지연 사태 때 안전 문제, 차량 떨림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안전 개통에는 이상이 없을까요? 그것을 객관적인 평가와 데이터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가 철도 안전관리 체계에 승인을 함으로써 우려됐던 모든 것들은 해소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기 과제로 떨림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사를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내용 있게 검증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우려했던 차량 떨림 현상은 애초에 그 우려사항은 불식됐다라고 해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개통을 하고 나면 김포시의 교통 체계도 확 바뀔 텐데 어떤 청사진 그리고 계시는지요? 모든 교통의 축은 도시철도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철도와 맞춰서 대중교통 버스 노선들을 대대적으로 1차 개편을 했고요. 9월 28일자로 2차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철도와 버스와 마을버스까지 이어지는 나름대로 격자형 그 교통체계 구축을 마무리 졌고요. 이런 것들이 철도 운영 한 2, 3개월을 해보면 또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가져보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버스 노선 개편들을 추진할 필요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 전이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열차가 이제 두량인 것에 대해서 출퇴근길 시민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주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포 도시철도는 2009년도 기본 계획이 고시됐고 2014년도에 사업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몇 번의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서 현재 지하 경전철 또 두량 경전철이 운영하게 되었고요. 아쉬움은 있어도 4량 차량을 운영하거나 역사를 더 확충하거나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지하 두량 경전철로서 나름대로 운영을 최적화시켜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추가된 어떤 철도의 확충 문제들은 다른 어떤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지하철 5호선, 또 9호선, 인천 지하철 2호선 등 이러한 광역교통 계획들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김포 도시철도 개통을 기다려주신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김포 도시철도는 온전히 김포 시민들의 신과 염원으로 만들어졌고 드디어 9월 28일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이유로 개통식을 취소하게 되었고요. 9월 28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에 구례역을 출발하는 김포 도시철도는 앞으로 김포의 미래를 힘차게 열고 나갈 것입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 도시철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삼정동 열병합발전소에서 쇳가루 분진이 날린 이후 삼정동 마을기업인 상살미 사람들은 피해 보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주민 피해 내용을 접수해 왔는데요. 최근 상살미 사람들이 피해 접수 대상 지역을 내동과 약대동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열병합발전소는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 이미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상 방식을 두고 주민과 발전소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정동 마을기업인 상살미 사람들이 쇳가루 분진 피해 접수 대상을 약대동과 내동으로 확대했습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제시한 분진 피해 보상 대상에 내동과 약대동 일부 지역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삼정동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에서 쇳가루가 날리면서 발전소 일대 주민들은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차량 위에 장독대 내가 여기다도 다 찍어놨지만 그렇게 잔뜩 있어요. 그러니 그걸 다 마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세한 걸로는. 이후 열병합발전소는 분진 피해에 사과하고 지난 7월부터 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나선 상황.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사태 해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피해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보상 대상과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용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상 협의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삼정동뿐만이 아닙니다. 피해본 구역이 내동, 약대동, 그리고 멀리는 중동, 상동까지도 다 피해 보상 대상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는 GS파워는 현장 확인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GS파워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거주 위치와 세대 원수, 피해 사실 등을 기준으로 보상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약 770세대의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진 피해 당시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삼정동과 약대동 일부 지역에서만 피해가 확인됐다며 내동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색가루 분진 피해가 발생한 지 5개월가량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해 보상 방식을 두고 주민과 열병합 발전소 간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 소독을 하거나 또 주민들을 통제하거나 이런데 과연 정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최고의 과한 대응, 지나치다 싶을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ASF 방역대책본부에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갖고 최고 수준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군에는 차단 방역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아끼지 말고 집행해달라며 도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조기 차단에 성공한 예가 발견하기 어렵다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또 각 시군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세계적 모범 사례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는 중정관리지역 내 양돈 농장에 대해 돼지 반출 금지 조치 기간을 1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17개 시군 29곳에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여파로 부평 풍물대축제가 취소됐죠.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인천시에서는 예정된 축제가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지역 축제가 돼지열병 확산에 취소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27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이던 소래포구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동구 운현동과 도림동에 700두의 돼지가 있는 데다 전구에서 모인 사람들로 돼지열병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소래포구 축제 기간 전국에서 찾아주시는 관광객들로 인하여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전염인자의 전국적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축제 취소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폐막식 공연은 다른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미와 코요테 등으로 구성됐던 개막식 공연은 저소득 가정 어린이를 위한 공연으로 송가인 등 트로트 가수로 꾸려진 폐막식은 어르신을 위한 공연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야제와 또 폐막식을 준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기획사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기획 공연으로 한번 대체해볼까 그런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열기로 했던 23회 부평 풍물축제도 취소했습니다. 행사 연기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 와인 페스티벌과 청라 자전거 페스티벌, 송도 불꽃 축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도 막걸리 축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28일 정식 개통하는 김포 도시철도의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